안녕하세요. 여기도 김 과장입니다. 2022년 첫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올해 IPO 시장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1월부터 많은 종목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제대로 시작해보시면 든든하게 수익 챙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올해도 월급 만들기 한번 시작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종목 함께 볼 건데요. 종목들 매력이 각자 다 다릅니다.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는데 카케오 종목인 오토엔과 미술품 경매의 리더 K옥션, 그리고 동물 치료제 에드바이오텍까지 놓치기 아쉬운 종목들이 청약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어느 종목이 제일 좋을지, 균등, 비례 어떤 걸로 청약을 할지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국내 유일의 모빌리티 라이프 플랫폼 오토엔인데요. 청약일은 화요일과 수요일입니다. 상장일은 20일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이 회사의 특이점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리고 내용 보겠습니다. 이 회사 현대 사내벤처 1호 상장 회사입니다. 그만큼 현대에서도 많은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용 바로 보겠습니다. 오토엔은 차량, IT, 커머스 전반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들으시면 감이 좀 안 오실 것 같아서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오토엔은 차량의 비포 마켓과 애프터 마켓 두 가지 시장 모두에 진출해 있는데요. 비포 마켓은 차량 판매 전에 제품을 장착해서 판매하는 형식이고, 애프터 마켓은 차량 출고 이후에 카케어라던가 요새 유행하는 차박용품 같은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총 제품이 무려 2만 개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차량용 공기청정기, 보호필름인 PPF, 차박용품과 튜닝카 부분들까지 차량의 거의 모든 부분에 상품이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보기엔 정말 별거 아니다 싶으실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차량을 구매하면 트렁크에 선물 세트와 기초용품 같은 거 보셨을 텐데 바로 그걸 만드는 회사도 오토엔입니다. 현대 기아차에 지속적으로 납품할 수 있는 관계를 가진 만큼 매출 구조가 탄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 홈페이지 블루 멤버스랑 기아차 홈페이지 기아 멤버스 자동차용품 탭을 보시면 이렇게 오토엔이 제품들을 이미 판매하고 있으니까 들어가서 정확히 뭘 파는지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관심 많으실 분들은 이미 여기서 무언가 사셨을 텐데 그 사신 제품이 오토엔 제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용하고 계신 상품들 제조사 보시면 조금 더 투자하시는데 재미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플랫폼 형태로 성장할 계획인데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카케어와 정비, 필요 제품 구매까지 가능한 플랫폼은 국내에 유일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엔 대형 오픈마켓에서 제품들을 구입하고 DIY라 그러죠. Do it yourself에 직접 장착까지 가능한 곳이 없는데요. 오토엔의 경우에는 미국과 유사한 방향이 아닌 차의 저렴한 비용으로 장착까지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플리케이션 플랫폼 형태로 제작해서 편리성까지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생각입니다. 플랫폼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신차와 중고차, 그리고 주유소, 세차장, 이렇게 차량 오프라인 서비스랑 금융 부분이죠. 캐피탈까지 플랫폼에 넣어서 차에 관련된 모든 것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작은 회사가 어떻게 하겠냐 싶은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텐데 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카카오도 처음엔 카카오톡으로 이름을 알리면서 급성장을 한 만큼 플랫폼 사업의 성장성은 너무나 광범위한 게 이미 카카오와 네이버를 통해서 증명이 되었습니다. 사업 규모 보실게요. 국내 비포마켓은 68조 원, 애프터마켓은 1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완성차에서 필요한 부품을 고객이 구매하는 시장이 12조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일본 기업들의 매출액을 보면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게 작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회사 성장 현황 보겠습니다. 회사가 20년도 흑자 전환 이후에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크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오토엔 사업 부분이 메리트가 있는 것이 맞는데 결국 차량 판매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지금 반도체 대란 문제도 남아있다 보니까 살짝 아쉬운 타이밍이긴 합니다. 그래도 현대 기아차가 세계 시장에서 점유율을 계속적으로 올리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선정 보실게요. 비교 기업이 조금 아쉽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다나와, 코리아센터 이렇게 네 종목인데요. 참 애매한 게 플랫폼으로 성장할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한데 지금부터 비교 기업으로 선정해서 가격 측정을 해야 했나 하는 생각은 조금 듭니다. 그 이유가 국내 상장 종목에서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유사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데요.
4개 기업의 평균 퍼가 35.6입니다. 제조업 회사라고 치기엔 조금 높고 플랫폼 회사라고 치기엔 평범한 상황인데요. 할인율은 18% 정도로 잡아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비싸다까지 생각이 안 드는데 비교 기업에서 그래도 조금 점수를 깎아먹지 않았나 이런 생각은 확실히 드는 것 같습니다. 공모 내용 보겠습니다. 주관사는 미래에셋과 현대차증권이 있고요. 상장일 유통 비율은 약 30% 조금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총이 상단 기준 600억 정도의 초소형 회사고요. 공모 예정 금액이 200억 원이 안 되는 만큼 개인 배정 수량은 적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 K옥션입니다. 미술품 경매 국내 넘버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제 의견 아니고요. 포털 기사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짜 넘버원인지는 뒤에서 같이 보실게요. 청약일은 12일, 13일 적어 놓으시고요. 상장일은 24일로 잡혀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말고도 회사 자체에서 우리가 국내 1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나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가 2022년인데 2020년도 기준으로 국내 경매시장 점유율 1위라고 하고요. 연 평균 성장률 CAGR 보니까 회원과 거래額은 확실히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기존에 상장되어 있는 서울옥션과 비교가 불가피할 텐데 뒤쪽에서 누가 1등일지는 여러분이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구조부터 보실게요. 경매 시스템이 익숙한 구조는 아닌데요. 두 가지로 나뉘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화가가 판매 방식만을 위탁해서 하는 것과 K옥션에서 작품을 직접적으로 구매를 해서 재판매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경매 구조의 경우에는 낙찰 수수료와 위탁 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판매 수익 구조에서는 주식처럼 차익거래의 성격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 후 판매 차익은 5에서 10%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매 구조에서는 15에서 20% 정도의 수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미술품에 대한 경매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트테크라는 말이 생겨났고 그림이 이제 자기 만족이 아닌 투자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가치 하락의 가능성이 낮고 세금이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규모도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국내 성장 규모가 해외보다 조금 더 빠른 상황입니다. K옥션 경매 플랫폼이 3개로 있다고 나와 있는데 메이저, 프리미엄, 위클리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미술품엔 관심이 없는 편이라 잘 몰랐는데 작품당 출품 가격대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일반인이 잘 모르는 화가분들의 작품도 300만 원 이상에 거래되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시장이 확실하게 커지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경매장을 생각해 보시면 손에 팻말 하나씩 들고 서로 입찰 싸움 하는 장면이 생각이 나는데 온라인으로도 이게 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이하게 느껴졌습니다. 투자 메리트 보실게요. 진입 장벽이 높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경매 시장의 특성상 앞서 나가고 있는 회사에서 경매를 받고 싶은 그런 욕구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앞서 누가 넘버원이냐 말씀드렸죠. 라이벌 서울옥션이 있습니다. 서로 1등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K옥션 주장 보겠습니다. 2020년 우리가 1등이었다. 하지만 상장 준비하면서 RCPS 상환 때문에 돈이 필요해서 미술품을 빨리 팔아서 잠깐 뺏긴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서울옥션 주장을 보면 무슨 소리냐? 2021년도 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우리가 조금씩 더 앞서갔다. 이런 내용을 보면 저는 머릿속으로 한 곳이 떠오르긴 하지만 중립으로 있겠습니다. 사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정도의 차이고 누가 더 일을 열심히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거여서 여기서 결론 내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비전을 보시면서 어떻게 1등이 될 거고 어떻게 굳힐 거냐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건 미술품 확보입니다.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화백들과의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할 거고요. 고객수 증가 또한 중요해 보입니다. 고가 미술품 매입 비중은 계속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하는데 때가 되면 저도 하나 사서 걸어놓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제가 사업 비전 뒤에 자회사 현황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아트 네이티브는 해외 유명 작가들의 작품을 매입하고요. 아르테 K는 국내 작가들의 성장을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르테 크립토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아르테 크립토는 좀 유심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집중받은 게임 NFT보다 먼저 집중받았던 게 미술품 NFT입니다. 아직 명확하게 국가 규제나 시장이 발달되지는 않았지만 저는 옥션의 성장성보다 이쪽의 성장세가 더욱더 클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분 100%를 들고 있고 연관 시너지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이쪽 내용도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가 선정 보겠습니다. 서울옥션이랑 도쿄옥션 비교해서 비교 기업은 사실 문제가 절대 없고요.
할인율이 대박입니다. 상장 기준으로 보면은 30%로 주관사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저렴하게 내보냈는데요. 밴드 상단 초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체크하고 가실게요. 기존에 설명드린 적 있는 테슬라 요건입니다. 기술 특례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환매 청구권 있는 것도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모 내용입니다. 청약일, 상장일 체크하시고요. 공모 금액은 상단 기준 320억, 시총은 1,800억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유통 주식수가 22% 정도밖에 안 되는 게 메리트가 정말 큽니다. 마지막 종목 에드바이오텍입니다. 청약일은 13일, 14일이고요. 상장일은 25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의약품 회사고요. 이 종목은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입니다. 에드바이오텍은 추구랑 반려동물 IGY 업체인데요. 유럽과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진출할 예정입니다. 매출은 크지는 않지만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데요. 시장 자체가 성장성이 높은 종목이 아니긴 합니다. 레드오션이라는 말도 있는데 사실 기술력만 있으면 레드오션을 잡아먹는 대형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뒷부분에서 기술력 보겠습니다. 특허의 경우엔 등록과 출원 합쳐서 36건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일단 IGY랑 기존의 IDG의 차이를 알아야 기술력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도 잘 모르는 분야다 보니까 이해하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일단 쉽게 좀 보면 기존에 많이 쓰던 IgG의 경우에는 포유류의 혈청에서 채취해서 백신을 만드는 방식이고요. IgY는 닭의 난황에서 채취가 가능합니다. 교차 반응이 낮다는 장점이 있고 생산량이 많고 빠르게 된다는 게 장점인데 이게 단점으로 진행될 수도 있거든요. 경쟁 업체들의 진입 장벽이 혹시나 낮거나 기술 발전 속도가 빠르게 따라온다면 위험성이 조금 있다는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송아지 설사약과 새우 양식 부분에서 IGY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중국, 태국, 베트남 등의 제품 등록이 이미 완료되어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강점은 있습니다. 이미 예방이랑 치료 효과는 검증된 상황이고요. 새우의 경우에는 예방과 치료가 동시에 가능한 세계 유일의 제품이라고 합니다. 사업 내용 부분에서 동물용은 이미 말씀드렸고요. 인체용 IGY를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위험과 위궤양 부분에 효과가 있고 콜레스테롤 억제 부분에 효과가 있는 두 가지 분야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위 관련해는 사실 완벽한 예방책이 아직 없어서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저는 콜레스테롤 억제 부분이 좀 더 괜찮아 보입니다. 성인병 예방 약품들이 부작용이 정말 심한 편인데 부작용 확률만 낮춘다면 시장에서 엄청난 파급력을 가진 약품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많은 회사가 이 부분에서 개발을 진행 중이다 보니까 실패 사례도 참고해서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추가적 개발 현황을 보시면 나노바디 항체 기술과 미니 항체 기술이 있습니다. 면역세포 증식과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가 목적인데 회사의 연구 분야와 투자 부분의 타겟은 정말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공모가 산정 보겠습니다. 중앙백신이랑 이글벳으로 동물의약품 기업이랑 비교해서 충분히 적절한 상황이고요. 퍼도 큰 차이가 없다 보니까 공모가 산정에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할인율이 좀 과하게 높은데요. 상단 기준으로 거의 35%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냐면 코넥스 이전 상장 종목인데 1월 7일 기준으로 지금 가격이 9,000원입니다. 밴드 상단이 8,000원인 것과 좀 비교를 하면 높은 상승률을 기대해 보기는 어려운데요. 뒤에 자료 보시면 그래도 괜찮은 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전환사채 전환가액 보시면 최근 5회차 전환사채 행사 가격이 리픽싱 이후에도 수익률이 낮은 상태여서 사실 이 가격에는 전환사채가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담 하나는 확실하게 들고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모 내용 보겠습니다. 주관사는 대신증권이고요. 코넥스 이전 상장 치고는 유통비율이 40%로 나쁘지 않습니다. VC들도 자발적으로 보유수를 걸어준 만큼 유통 물량에 대한 리스크는 낮은 편이고요. 공모 예정 금액은 109억 원, 시가총액은 700억 원 정도로 작은 종목입니다. 청약 내용 모아보겠습니다. 유통비율, 시가총액, 공모가 밴드를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 저는 K옥션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오토에는 K옥션이랑 비슷한 정도로 좋아 보이고요. 에드바이오텍이 크게 나쁘다 정도는 아닌데 앞선 두 종목이 워낙 좋다 보니까 살짝 밀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세 종목 사이즈 작다 보니까 배정 수량이 많이 적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저는 K옥션, 오토엔 정도까지는 비례 청약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에드바이오텍은 균등 정도는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예상 배정 수량이 만약에 2주 미만이시면 패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수료랑 싸우게 될 경우도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2022년 첫 영상으로 새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사실 LG 엔솔 때문에 지금 작은 종목들이 집중을 덜 받고 있긴 한데 절대 나쁜 종목들은 아닙니다. 오히려 혼란을 틈타서 많은 수량 챙겨갈 수도 있으니까 경쟁률 꼭 확인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수익줄 종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의도 김과장이었습니다.